안녕하세요. 미니북스의 곽정민입니다. 오늘은 왓칭2라는 책으로 여러분들과 이야기를 나눠볼 건데요. 왓칭2는 김상훈 저자님이 지으신 책이에요. 너무나 유명하시죠. 20년간 방송 기자로서 바깥 세계의 진실을 파헤쳐내는 데 열정을 쏟으셨죠. 그러던 중 할머니 아버님의 죽음을 계기로 영적 세계의 진실을 파헤쳐내는 데 빠져들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꾸준히 왓칭을 하다가 1년쯤 전부터 무한한 근원의 빛을 만나기 시작했고, 사람은 육신만으로 된 찰나적 존재가 아니라 무한한 빛으로 퍼져나가는 존재라는 사실을 깨달으셨다고 합니다. 50대 중반이 되어서야 뒤늦게 나라는 것을 깨우쳤대요. 진정한 꿈도 찾았다고 합니다. 보이는 나의 힘만으로는 꿈을 이룰 수 없다라는 사실을 깨달으시면서 이 책을 집필을 하셨는데요. 김상훈 저자님 주장하시는 거는 이거를 믿고 이거의 힘을 빌리면 여러분들도 꿈을 이루는데 가속도를 붙일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계세요. 그게 뭐냐면, 나를 이끌어주고 응원해주는 진정한 나는 바깥에 있지 않아, 내 안에 있어. 나를 이끌어주고 응원해주고 나를 진정으로 이끌어주는 누군가는 바깥에 있지 않아, 내 안에 있어. 내가 시야를 넓히기만 하면 돼. 그게 무엇인 줄 알아? 그게 바로 보이지 않는 나야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꿈은 보이지 않는 내가 커지는 만큼 이루어질 수 있다. 보이지 않는 내가 무한해지면 꿈은 마법처럼 이루어진다라고 얘기를 해요. 보이지 않는 나는 빛이기 때문에 몸이 사라져도 영원히 존재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이게 무슨 얘기야? 보이지 않는 나라니? 라는 생각이 드실 수 있잖아요. 조금 더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여러분들이 어떤 목표를 달성하시고 싶거나 여러분들이 이루고자 하는 무언가가 있잖아요. 근데 그 무언가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눈에 보이는 여러분도 필요해요. 그렇지만 나 이 목표를 반드시 이뤄낼 거야 하는 의지도 있어야 되고요. 이 목표를 이뤄내는 과정 중에 느끼는 어떤 다양한 감정들, 그리고 에너지들, 그리고 나는 반드시 이뤄내고 말 거야 하는 어떤 내면의 힘이라든지 아니면 무의식의 힘이라는 것들이 존재를 하잖아요. 이 목표라는 거는 단지 액션만으로 이루어지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 눈에 보이는 나, 육체뿐만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생각이라든지 감정이라든지 내면의 힘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보이지 않는 나라고 설명을 하셨습니다. 사실은 보이지 않는 내가 생각이라든지 감정이란 내면의 힘보다 더 무한하게 뻗어나갈 수가 있다면, 그리고 영적으로 더 확장이 될 수 있다면 여러분들의 꿈을 이루시는데 더 쉽게 도달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눈에 보이지 않는 나? 도대체 그 눈에 보이지 않는 나가 뭐야? 거기에 대해서 23페이지에 설명을 하고 있어요. 사람이라는 동물은요, 에너지라는 것들이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들 촉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 촉이 어쩌면 눈에 보이지 않는 나라는 거예요. 예를 이런 걸 들고 있어요. 우리 2001년에 9.11 사태 있었잖아요. 9.11 사태 있을 때 비행기 4대의 승객 탑승률이 평소보다 굉장히 적었다고 해요. 어느 정도였냐면 아메리칸 항공의 경우는 51%, 유나이티드 항공기는 31%, 아메리칸 항공은 20%, 유나이티드는 16%밖에 되지 않았대요. 근데 평소에도 이랬던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게 아니라 평소에는 한 70-80%가 탑승객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9.11 사태가 일어난 당일날만 이렇게 탑승률이 낮았던 걸까요? 그거는 사람들의 촉이라는 것들이 있었다라는 거죠. 이거 우연이었던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얘기를 해요. 심리학자 콕스가 큰 사고를 낸 열차 28대를 추적해봤대요. 신기하게도 사고 열차는 바로 전주에 같은 시간에 달렸던 열차보다 승객이 훨씬 적었대요. 이것도 우연이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하나의 실험을 하는데요. 책상 위에 버튼 2개가 있고 그 버튼을 내가 왼손으로 누를지 오른손으로 누를지 결정하는 실험을 했대요.
그럼 당연히 내가 생각해서 내 의지대로 오른쪽 누를 거야 하면 오른쪽 누르고 왼쪽 누를 거야 하면 왼쪽 누르고 그렇게 될 거라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래요. 뇌는 누군가로부터 지시를 받고 10초 전에 결정을 내린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10초 전에 결정을 내리는지 알아? 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아, 김상훈 저자님은 역시 데이터를 들고 나오세요. 이게 자기 공명 영상으로 뇌신경을 움직이는 것을 촬영을 했대요. 만일 결정을 내리는 게 내 의지로 내린다면 당연히 내 결정이 내려지는 바로 그 찰나의 신호가 들어와야 되잖아요. 그런데 fMRI 자기 공명 영상으로 촬영했더니 학생들이 어느 쪽에 버튼을 누를지 결정을 내리는 거는 최대 10초 전에 의사결정을 내려서 이미 뇌에다가 신호를 보냈대요. 그럼 이 신호를 보내는 10초 전에 의사결정을 해주는 그것이 무엇일까요? 그게 보이지 않는 나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 보이지 않는 나에 대한 정체가 아직도 잘 모르시겠죠. 결정은 누군가가 이미 해놓은 겁니다. 두뇌는 이렇게 내려진 결정을 나중에 받아들이기만 한 역할을 할 따름이죠. 두뇌는 의사결정에는 참여하지 않고 나중에 통보를 받는 것입니다. 그럼 이 의사결정을 내리는 건 누구지? 내 두뇌에 몰래 생각을 넣어주는 그 정체가 누군지만을 알면은 여러분들도 더 효과적으로 의사결정도 할 수 있고 어떤 목표에 도달하는데 행동으로 옮길 수가 있잖아요. 앞부분에도 힌트를 드렸잖아요. 보이지 않는 나. 우리가 어떤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내 육신만으로는 그걸 달성할 수 없다고. 어쩌면 뇌도 그 육신 중에 일부분이고요. 이 뇌에다가 어떤 영향을 주는 무언가가 있다라는 거죠. 네, 30페이지에 김상훈 저자님은 셀프 1과 셀프 2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육안으로는 보이지 않는 공간이 있대요. 하지만 고성능 에너지장 카메라로 촬영하면 희미하게 보인다는 거죠. 그 투명한 빛의 공간이 있다라고 해요. 아인슈타인은 이렇게 얘기를 했죠. 모든 물체는 에너지이다. 모든 물질은 에너지이다. 그런데 이거 비슷한 말 들어보시지 않으셨어요? 해빙에도 에너지가 먼저일까요? 물체가 먼저일까요? 물질이 먼저일까요? 얘기를 했잖아요. 에너지가 먼저라는 거 알고 계시죠? 그 에너지의 가장 대표적인 것이 감정이었잖아요. 이 감정이라는 것이 우리의 육체를, 뇌를 조종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에너지장, 곧 빛의 공간 속에 들어있다. 좀 더 가까이서 사진을 찍어보자 했더니 이렇게 막 빛이 퍼져나가는 거예요. 이렇게 사람들 주변에. 가까이서 보면 사람마다 에너지장의 색깔이 다르다. 사실은 매 순간 달라진대요. 내 감정이 어떤가에 따라서. 내가 오늘 기쁜가? 슬픈가? 아니면 기분이 좋은가? 나쁜가에 따라서 그 빛은 매 순간 달라진다고 합니다. 여기서 잘 들으세요. 내가 어두운 생각을 품고 있으면 색깔은 어두워진대요. 거꾸로 밝은 생각을 품고 있으면 색깔도 밝아진다. 내가 어두운 생각을 품고 있으면 색깔도 어두워진다. 거꾸로 밝은 생각을 품고 있으면 색깔도 밝아진다. 아인슈타인의 말대로 생각도 에너지다라는 거죠. 내가 밝은 생각을 하고 있어. 나 너무 기분이 좋아 라고 한다면 내 주변에, 육신 주변에 밝은 에너지 장이 펼쳐진다는 거죠. 그래서 이 나의 생각도 에너지인 거죠. 생각도 에너지의 물결이다. 물결엔 움직임이 있고 주파수가 있다. 생각도 에너지의 물결이다. 물결엔 움직임이 있고 주파수가 있다. 자연이 주파수가 맞는 생각끼리 서로 끌어들인다. 내가 긍정적인 생각을 하고 있다면 긍정적인 사고를 하고 있는 사람들을 끌어들인다는 거예요. 내가 매번 불평을 하고 힘들다 하고 부정적인 생각을 한다면 그런 사람들을 끌어들이게 된다고 합니다. 내 에너지장 속에 어두운 생각이 가득하면 어두운 생각을 품은 사람들을 끌어들이게 된다. 따라서 어두운 일이 많이 일어난다. 현실도 어두워진다. 거꾸로 내 에너지장 속에 밝은 생각들이 많이 들어있으면 밝은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끌려와 밝은 일이 많이 일어난다 라고 얘기를 해요.
내 에너지 장 속에 밝은 생각이 많이 들어있으면 밝은 생각을 가진 사람들끼리 끌려와 밝은 일이 많이 일어난다. 밝은 현실이 펼쳐진다. 현실은 내가 품고 있는 생각을 고스란히 비춰주는 거울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내가 되게 밝고 긍정적인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매사가 너무 행복해요. 그러면 내 옆에 이렇게 아지랭이처럼 긍정의 기운들이 이렇게 퍼져나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얘네들이 긍정아 모여들어! 이러면 긍정의 마인드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께 끌어들이게 된다는 거죠. 왜 부정적인 기운이 강한 사람들 옆에 있으면 힘들거나 저는 그렇거든요. 학교 학부모 모임이라든지 이런 데 다녀오고 나면 기운이 빠져요. 너무 기운이 빠지고 힘들거든요. 거기서 에너지를 뺏기고 오나 봐요. 그런데 왜 이런 것들 있잖아요. 내가 명상을 하거나 내가 너무 좋아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을 만나고 오면 만나고 온 것만으로, 아니 그 사람 옆에 있는 것만으로도 되게 마음이 풀어지고 편안해지고 울컥해지고 울먹해진 적 없으세요? 저는 그런 적이 있었거든요. 어떤 사람, 내가 정말 좋아하는 사람, 너무 긍정적이고 밝고 에너지가 넘치는, 어쩌면은 신일 수도 있고 부처일 수도 있고 신부님일 수도 있고 목사님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 사람들 옆에 있으면 그냥 괜히 기분이 좋아지거나 괜히 울컥해지는 그런 감동을 받는 순간 없으세요? 그게 이 긍정의 에너지 주파수 장들이 여기야 이렇게 해서 끌어들이는 거고, 그 사람들 옆에 있으면 그 긍정의 에너지를 받아서 나 또한 영혼이 충만해지기 때문이라고 해요. 여러분들도 그런 경험 해보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긍정의 에너지 주파수를 뿜고 있는지 뿜지 않는지에 대해서 잘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얘기해요. 몸에서 1.5m 정도까지의 공간에는 감정이 물결이 흐른대요. 1.5m는 어느 정도냐면요, 초등학교 한 4, 5학년 정도 애들 키 정도 되거든요. 이 양팔 벌리면 2m가 된다고 하잖아요. 그 정도에는 감정의 물결이 있고 2.5m, 2.7m 정도까지는 생각의 물결이 넘실거린대요. 생각의 물결이 넘실거리고 있대요. 그게 바로 잠재의식이고 무의식입니다. 그러면 생각을 해보세요. 이 나라는 존재는 누가 움직이는 걸까요? 내 생각이 움직이잖아요. 내 잠재의식, 무의식이 움직이는 거잖아요. 그럼 2.7m의 넓이에 있는 그 생각, 무의식이 감정을 움직이고 이 감정이 나라는 존재를 움직인다라고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32페이지에 이렇게 그림 많이 보셨을 거예요. 이렇게 빛만 기억을 하고 계시면 되세요. 뭐냐면은 육신의 공간을 감정과 생각의 공간이 품고 있고, 감정과 생각의 공간을 영혼이라는 공간이 품고 있다. 영혼의 공간을 무한한 빛의 공간이 품고 있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지? 라는 생각이 드시죠? 육신의 공간은 감정이라는 감정, 내가 무언가를 해내고 말겠어 라는 의지라든지 긍정적인 감정, 부정적인 감정에 의해서 육신이 움직여지고요. 이 감정들은 생각, 잠재의식, 무의식에 의해서 이 감정들이 움직여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감정과 생각의 공간은 영혼이라는 공간이 움직인다고 합니다. 영혼이라는 공간은 무한한 빛의 공간에 의해서 움직여진다라고 해요. 무한한 빛, 영혼, 생각, 감정, 육신의 순서인 거죠. 그래서 김상훈 저자님이 얘기하신 것처럼 우리는 보이는 내가 있고 보이지 않는 내가 있어. 그것을 셀프 1과 셀프 2라고 나누어지고 있어요. 셀프 1은 우리가 보이는 육체, 보이지 않는 나는 셀프 2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감정이라든지 생각, 영혼, 무한한 빛이 이거를 확대를 할 수 있다면 우리가 원하시는 목표, 여러분들이 원하는 목표를 달성하는데 좀 더 가속도를 낼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이 여러 겹의 공간들은 서로 분리되어 있는 것이 아니다. 여러 겹의 빛의 공간이 겹쳐지면 육신이라는 환영이 탄생을 하는 것이다.
홀로그램 있잖아요. 이것들이 계속 겹쳐지는 거예요. 영혼, 생각, 감정, 육신의 공간이 겹쳐지면서 눈에 보이는 육신이 형성이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심지어 헌트 박사는 이렇게 얘기를 해요. 에너지장을 보면 몇 년 후에 어떤 질병이 걸릴지 미리 알 수 있어요 라고 얘기를 했고요. 아인슈타인은 우리는 모두 보이지 않는 연주자가 멀리서 보내주는 신비로운 선율을 맞추어 춤을 춘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누구나 반드시 정해진 운명 속에서 살아가야 한다는 말일까? 라는 생각이 들잖아요. 아인슈타인은 이렇게 얘기를 해요. 물질과 에너지는 모습만 다를 뿐 똑같다. 예를 들어 얼음에 열을 가하면 물이 되고 거기에 또 열을 가하면 수증기가 되듯이 사람도 물질인 동시에 에너지이다. 사람도 물질인 동시에 에너지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지? 나는 물질이잖아요. 내가 이렇게 움직이면 운동 에너지가 발생할 수 있죠. 그리고 책을 이렇게 떨어뜨리면 위치 에너지가 발생을 할 수도 있고, 책을 태우게 되면은 그러니까 열 에너지도 발생을 할 수 있잖아요. 나라는 것은 내 주변의 감정과 생각이라는 에너지가 존재를 하고 물질인 동시에 에너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물질이면서 에너지를 동시에 품고 있는 것이 사람이라는 거예요. 우리는요, 왜 이 사람 옆에 가면 너무너무 기분이 좋고 이 사람은 항상 밝은 것 같고 그런 에너지요. 그러니까 나는 에너지와 물질이 동시에 존재를 하는 거죠. 아인슈타인이 얘기했던 것처럼 사람도 물질인 동시에 에너지라는 거죠. 여기서 이런 사진을 보여주고 있어요. 아이를 사랑의 눈길로 겉에서 지켜보는 엄마는 깊은 사랑을 느끼면 느낄수록 빛은 더 멀리 퍼져나갔다고 합니다. 빛이 아이의 몸을 감싸면서 나의 공간이 어마어마하게 넓어지는 거죠. 영적으로 되게 충만한 사람들 옆에 가면 아우라가 일어난다 그러잖아요. 그냥 주변에 있는 것만으로도 되게 감격스럽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 사람이 뿜어내는 에너지의 넓이가 어마무지하게 넓다라는 거예요. 어쩌면 신일 수도 있고 그것이 부처일 수도 있고 목사님일 수도 있고 신부님일 수도 있고 아니면 주변에 계신 누군가일 수도 있어요. 그 뿜어내는 에너지의 파장을 넓힐 수만 있다면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무언가를 달성하시는데 조금 더 쉬울 거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헌트 박사가 스스로 개발한 오라미터로 촬영하였다. 깊은 사랑을 느낄수록 마음이 열릴수록 깊이 받아들일수록 빛이 한없이 퍼져나감을 보여준다. 빛은 곧 사랑이다. 실제로 마음이 맑고 사랑이 넘치는 사람일수록 빛의 공간이 크다. 그래서 사랑이 넘치는 사람과 같은 방에서 말없이 가만히 앉아있기만 해도 가슴이 뭉클해지고 희열을 느낄 수 있다. 부처나 예수와 함께 했던 사람들도 그런 경험을 했다라고 전하고 있다라고 해요. 마음이 맑고 사랑이 넘치는 사람일수록 빛의 공간이 커진다. 마음이 맑고 사랑이 넘치는 사람일수록 빛의 공간이 커진다라고 해요. 아인슈타인 말처럼 사람도 물질이다, 에너지잖아요. 그래서 무한한 에너지로 퍼져나갈 수 있다라는 거죠. 근데 사람들은 착각 속에서 산대요. 육신이 나의 모든 것인 줄 알고 육신이라는 좁은 공간 속에서 시야를 스스로 곡한시켜 놓고 있다. 육신과 두뇌만으로 살아가려고 하니까 한계에 부딪히는 거야. 몸이랑 두뇌만으로, 머리로만 살아가려고 하니까 한계에 부딪히는 거야. 스스로 운명을 한계를 정해놓고 그 속에서 갇혀버린 거지. 그러지 마. 만일 내가 시야를 영혼의 공간까지 넓힌다면, 만일 내가 시야를 영혼의 공간까지 넓힌다면, 그럼 영혼이 설계한 삶의 목적을 찾아내게 할 수 있어. 여러분들이 점점 보이지 않는 나를 확장시키는 거예요. 내 내면의 힘, 무의식의 힘, 감정의 힘으로 육신을 이끄는 거죠. 움직이는 거죠. 그렇다면 무의식 가운데 어떤 감정을 가지고 있을까요? 나는 백만장자야. 그래, 나는 가지고 있어 라고 내 내면에 계속 각인을 시키셔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각인이 잘 안 돼요 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김승호 회장님도 그러셨다고 하죠. 핸드폰의 패턴을 바꿔 놓는다든지, 나 사업 매출액 얼마야, 목표가 뭐야 라는 것들을 집안 곳곳에 내가 매일같이 볼 수 있게끔 만든대요. 그러면 내 무의식간에는 나 백만장자였지, 나 돈 되게 많이 벌 거였지, 나 사업 되게 잘 될 거였는데, 난 선생님들에게 그리고 주변 사람들한테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사람이었는데 라는 것을 내 내면에 각인을 시키는 거예요. 내 내면이 부정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내 내면이 그렇지 나는 그렇지 라고 벽이든 현관이든 주방이든 욕실이든 다 붙일 수 있는 곳에 붙여보세요. 그리고 가장 많이 보는 게 핸드폰이잖아요. 핸드폰의 패턴을 바꿔본다든지, 바탕화면에 사진을 찍어서 저장을 해본다든지, 그렇게 하신다면 이 바깥 보이지 않는 나의 무의식 내면의 힘을 바꾸고, 그 내면의 힘이 나의 감정을 바꾸게 되고, 그 감정이 나의 육신을 이끌어낼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서 뒷부분에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냐면요. 첫째, 육안에 보이는 육신의 나를 셀프 1이라고 하자. 셀프 1은 아주 작은 공간 속에 갇혀 기껏해야 100년쯤 살다가 사라지는 한시적인 나이다. 오감의 한계 속에 갇힌 채 정해진 운명대로 살아간다. 사람들의 99.9%가 이렇게 인생을 마친대요. 나 자신도 인생의 절반 이상 그렇게 살았다. 컴퓨터라고 치면 하드웨어만 갖고 살아온 셈이다라고 얘기를 하죠. 둘째는 육안에 보이지 않는 빛으로 된 나, 내 주변에 뿜어나오는 아우라, 에너지 있잖아요. 그 빛으로 된 나, 에너지의 주파수가 있다는 건 아시죠? 그 눈에 보이지 않는 나를 셀프 2라고 하자. 셀프 2는 빛으로 된 존재이기 때문에 내가 시야를 넓히면 넓힐수록 무한히 퍼져나간대요. 셀프 2는 빛으로 된 존재이기 때문에 내가 시야를 넓히면 넓힐수록 무한히 퍼져나간다. 내가 바라보는 공간의 크기만큼 퍼져나간다. 공간의 덩치만 커지는 게 아니다. 덩치가 커질수록 나의 모든 능력도 마법처럼 쏟아져 나온다. 덩치가 커지면 커질수록 나의 모든 노력도, 능력도 마법처럼 끝없이 쏟아져 나온다. 그러면 시야를 어떻게 넓혀야 돼? 시야를 어떻게 넓혀야 돼? 라는 생각이 드시잖아요. 그 시야를 넓히는 것도 뒷부분에 설명이 되어 있거든요. 나의 공간이 곧 진정한 마음의 공간입니다. 나의 공간이 커지면 커질수록 창의성, 지능, 지혜, 에너지, 생명력, 운, 초능력 등 나의 모든 것이 마법처럼 무한히 쏟아져 나옵니다. 내가 100배, 1000배, 만배로 끝없이 커진다고 상상하시면 됩니다. 셀프 1의 설계도 바꾸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운명도 바꾸실 수 있습니다. 셀프 1을 진정한 나임을 틀림없으니 그것을 받아들이시고 그 에너지 파장을 넓혀 나가시면 됩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셀프 1과 셀프 2를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계세요. 네, 셀프 1은 내 눈에 보이는 나예요. 셀프 2는 눈에 보이지 않는 나거든요. 그 시야를 넓혀가면 넓혀갈수록 여러분들이 에너지, 여러분들 육체를 움직일 수 있는 힘이 커지고 나를 바꿀 수 있다라는 얘기를 서론에서 하고 계셨어요. 여러분들 혹시 눈에 보이는 나에 국한되어 있진 않으세요? 눈에 보이는 나뿐만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나, 그 에너지, 주파수, 내가 원하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내가 가져야 하는 마음가짐, 그리고 내가 믿어야 하는 내 내면의 힘, 그 내면의 힘으로 나의 생각으로 나의 감정을 컨트롤하시고요. 이 감정이 나의 육체를 움직일 수 있게 할 겁니다. 눈에 보이는 나로는 도저히 꿈에 이룰 수가 없고 벅차세요. 벅차실 거예요. 그러지 마시고 눈에 보이지 않는 나, 에너지, 주파수로 사람들을 끌어들이시기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내가 하고 있는 사업체, 그리고 내가 하고 있는 학원, 내가 하고 있는 중국 사업들, 여러 가지 것들을 어떻게 끌어들일까, 어떤 식으로 번창해낼까를 나 육체가 아닌 나의 깊은 내면에 있는 잠재의식과 영혼을 건드려주세요.
그렇다면 그것을 무한히 확장할 수 있다면 여러분들이 하시는 일 반드시 잘 되실 거예요. 꼭 그렇게 되시기 바랐고요. 오늘도 긴 영상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시기 바라고요. 행복은 선택하는 거예요. 네, 그럼 안녕히 계세요.